네, 박강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돌려주셔야 돼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죠. LG전자 가져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LG전자 하면은 이제 가전의 명가라고 하면서 네. 가전하면 LG를 많이 생각하고 네.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H&A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색 가전을 이제 뜻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TV를 또 만드는 TV 사업인 HE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제 MC 스마트폰 사업을 종료를 했고요. 그거를 대체할 만한 이제 전장 부품이라는 VS 사업을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B2B라고 해서 소비자가 아닌 기업과의 거래를 유발시키는 뭐 가전과 TV를 B2B 사업을 영위하는 B2B, BS 사업을 영위하는 총 4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 하면 이제 가전과 TV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아마 전장 부품 회사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가 차트를 봤더니 상반기의 흐름이 항상 좋았어요. 항상 상반기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슈가 있는 건가요? 항상 연간 분기 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1분기, 2분기가 가장 이익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해 보면은 역시 가전 쪽에서 가장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높은 것이 에어컨입니다. 보통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예약 판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상반기에 가전 부분의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3분기, 4분기에 가면은 항상 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에어컨 매출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이익 구조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전과 TV의 신제품이 대부분이 2월달, 3월달에 출시가 되고 연간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2분기에 좋은 제품이 출시돼서 좋은 가격이 또 팔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이 연간으로 가장 높고요. 어떻게 보면 1분기, 2분기 이익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도 먼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이 또 오르고 또 그게 또 주가에도 네, 영향을 그렇습니다. 준 거라고 네. 분석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 LG전자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2021년 아픈 손가락이죠. MC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변화가 있을까요? 옛날에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은 이제 피처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한번 뒤돌아보면은 이제 초콜릿폰, 뭐 프라다폰 하면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 그걸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끌고 왔는데 2006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휴대폰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LG전자가 조금 실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어떤 차별화의 특징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피처폰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장의 성장하고 좀 뒤떨어지게 계속 쫓아온 부분이 MC 사업부의 적자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고요. 발빠른 변화를 못했군요. 그렇죠. 2010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까지 MC 사업부가 이익을 낸 분기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계속 연간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네. 더 이상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도 네. 없고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 그다음에 중저가는 중국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LG전자가 그를 만회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은 반대로 본다면은 빨리 올해 2분기 중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LG전자의 밸류나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LG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을 확대하는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다른 만회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 가전이라는 부분은 냉장고 세탁기를 보시면은 한 번 구입하면 10년, 15년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체 수요가 크지 않는 시장에서 매출 그로스가 좀 높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TV가 프리미엄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또 TV 시장에서 LCD, LED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다면은 매출 증가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LG그룹은 전장 부품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예,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특히 배터리, 네. 에너지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이 OLED입니다. 그걸 LG 디스플레이가 또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자율주행하고 연관되면 보면 LG 노텍이 또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LG 전자는 전기 자동차에 그 들어가는 IT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70%를 다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동 모터, 뭐 인버터, 컨버터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LG 그룹 내에 전장의 어떤 성능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입장에서는 전장 부품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이제 2년 전에 뭐 JKW 인수를 했고 헤드램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마그나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뭐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LG전자의 미래의 그림은 아마 전장 사업 쪽에서 매출 증가 그런 부분에서 이익성 확보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MC 사업부에 대한 좀 마음은 아프지만은 네. 향후 10년이라는 그림을 본다면은 또 좋은 얘기를 네, 많이 기대해 볼 그렇겠네요. 수 있는 하나의 해가 2021년이 아니었던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LG전자하면 사실 가전, 또 가전하면 LG전자잖아요. 이 2022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전은 프리미엄 가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냉장고 세탁기가 뭐 100만 원 정도 했다고 본다면은 네네. 최근에는 보시면은 뭐 300만 원에서 네. 500만 원까지 상당히 비싸졌거든요. 그 안에 본다면은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네. 모빌리티 기능이 또 들어가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강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서 헬스 기능도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이 과거처럼 싸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T화가 많이 될수록 이 교체 주기는 좀 짧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2년 동안의 가전 부분의 매출 성장이 저희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한 자릿대의 성장을 네. 했다면은 2019년부터 2020년, 21년에는 거의 10% 이상 높은 오, 성장을 했다는 네. 거죠. 대당 이제 가격이 높아졌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전이 이 인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4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 1인 그쵸. 가구가 하다 보니까 네. 이 소형 가전의 시장이 이제 LG전자가 주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본다면은 마스크라는 제품도 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라는 부분도 좋아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신발에 대한 어떤 세균을 없애주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냄새를 제거하는 스타일러 그런 어떤 생각지 않은 가전을 계속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소형 쪽을 내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저가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 시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은 물량 기준 매출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잘합니다. 낮은 가격들에서 저가 시장을 네. 공략하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 우리 국내 가전 대표 회사들은 프리미엄 가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소형 가전 시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의 가전 부분의 성장은 되게 시장 기대치를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 LG전자의 가전은 아마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역할을 계속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2021년도에 특성으로 보여줬고 네. 2022년도에도 그런 연장선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G전자는 역시 가전의 명가로 계속 자리매김을 남겠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리미엄 가전하면 또 TV잖아요. 예. 이 시장에서 프리미엄 TV인 OLE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시장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이 TV 시장으로 보면 이제 크게 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일반인들,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찾는 것이 LED TV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제 화질을 높인 것이 UHD급이라고 해서 네. 뭐 4K 화질을 제공하는 TV가 LED TV군요. 그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고 LG전자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LCD 패널을 이제 중국이 삼성과 LG를 따라잡아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향후 5년 동안의 이 TV 시장 물량 기준, 뭐 마켓시어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이 계속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엔 이제 삼성과 LG전자가 나아가는 건 이제 프리미엄 TV입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자기 발광과 명암비가 확실한 OLED TV 시장이 브랜드 차별화를 가졌는데 이 시장이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외롭게 좀 시장을 확대했었거든요. 글로벌 TV 시장이 2.2억 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OLED TV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700만 대, 800만 대밖에 되지는 않아요.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 네. 거죠. 근데 이것을 매출로 환산을 한다면은 OLED TV 비중이 약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량 비중은 적은데 매출로 보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이제 OLED TV 시장을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큰 변화가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1위한 업체가 OLED TV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먼저 만든 거에 대한 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가 강조했던 LED TV에서 퀀텀텀 TV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OLED TV를 주력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4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도 OLED TV 시장에 들어왔고요. 네.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본다면은 생산 능력, OLED TV 패널이 적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LG 디스플레이한테 패널을 받아서 OLED TV 시장을 키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OLED TV 시장 규모가 올해 뭐 700만 대, 800만 대 붙다면은 내년도에는 거의 뭐 1,200만 대로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건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력을 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 점유율 확대, 물량 증가라는 관점에서 TV 사업을 보는 것보다는 프리미엄 TV 쪽에서 OLED TV를 얼만큼 많이 판매하느냐가 광점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LG전자가 먼저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를 이미 가져 있고 안정적인 수율도 확보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TV를 OLED를 선택한다면은 LG전자와 삼성전자로 간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거는 TV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견인하는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TV 업체 입장에서도 하이엔드 비싼 TV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OLED TV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LG전자, 특히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브랜드 파워와 수율,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LG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내년도에는 크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또 가전하면 LG전자 너무 좋은 걸 알고 있지만 투자자로서 우려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 사업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네. 이게 이 규모로 봤을 때 올해 가전과 TV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업황은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위드 코로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어쨌든지 올해 대비 내년 된다면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날 거다. 그쵸. 그렇게 본다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벗어나서 야외로 나갈 경우에는 가전제품이나 이제 TV에 대한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구매가 올해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전망치가 약간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비용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의 프로모션,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면은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쟁사도 똑같이 하게 된다면은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출장을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일이 많으면 또 야근을 해야 되면 거기 관련된 부대비용도 올해보다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은 YY로 전년 대비 증가하겠지만은 우리가 봤던 전망치가 그런 요인 때문에 하향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은 내년도 실적 추정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차질 얘기하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자동차 쪽입니다. 전기 자동차나 전장화되면서 자동차 시장은 전망은 좋은데 그거 대비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LG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VS 전장 부품 쪽이 예상보다 좀 매출이 계속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예상했는데 계속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LG전자 투자 포인트와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면 LG전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도 있고요. 전장 부품 사업도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과 TV 부분이 신제품이 나오고 네. 그런 부분이 인해서 4분기 대비 1분기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네. 1분기 때 LG전자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자율주행을 내포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보다는 IT 업체가 이쪽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플이 네.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OEM 업체들은 자기네 노하우로 만들겠지만은 애플 같은 IT 업체들은 생산 구조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생산하는 업체가 필요하다는 네네.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LG전자는 그룹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LG 마그나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과정에서 마그나는 자동차를 OEM으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그나는 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애플이 애플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이 LG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올해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 모멘텀과 그 다음에 애플카 얘기 그런 과정에서 전장 부품이 아까 자동차 쪽에 공급망 이슈가 해소된다면 또 턴어라운드 얘기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밸류션이 상당히 쌉니다.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올 연초에 가장 높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MC 사업 중단한다는 네. 얘기, 애플카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뭐 이익은 증가했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상고 하저가 됐다 본다면은 네. 내년도에도 똑같이 상반기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시점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또 LG전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오늘은 가전의 명가 LG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